안녕하세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교육강사 손미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대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처음으로 인류의 흔적이 나타난 선사시대부터 문자가 생겨 기록되어진 역사시대까지 생물을 찾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선사시대 구석기 1983년 충청북도 청주 한 동굴에서 4만 년 전 구석기인으로 추측되는 인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110에서 120cm의 키와 5에서 6세 정도로 추측되는 어린아이 인류 화석이었죠. 이 인류 화석은 처음 발견한 사람 김웅수 씨의 이름을 따 흥수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석기 시대의 생물이 함께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화꽃. 구석기 시대, 즉 선사시대의 장례풍 숲으로 꽃을 함께 놓아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국화꽃 화석이 4만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국화꽃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죠. 흥수아이가 국화꽃과 함께 묻혔다면 그 계절 또한 추측할 수 있죠. 국화꽃은 언제 필까요? 네, 가을입니다. 감국과 구졸초 등 국화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화장품과 약재 등으로 사용되는 유용한 생물자원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물 흥수아이와 함께 발견된 국화였습니다. 선사시대 신석기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울산 울주군 대곡리 절벽에서 거대한 바위 그림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높이 4m, 넓이 10m의 절벽에 고래와 어부, 늑대, 사슴, 멧돼지, 호랑이와 같은 육지동물과 사냥꾼 등 선사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겨진 기법을 통해 보았을 때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방구대 암각화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 속 확인된 생물은 고래, 상어, 거북과 같은 해양동물과 사슴, 산토끼, 멧돼지와 같은 초식동물, 호랑이, 표범, 여우, 늑대, 너구리와 같은 육식동물입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도 있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의 그림인 방구대 암각화 속에 신석기 시대의 생물들이 있었네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이라는 금속을 이용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청동기 시대가 옵니다. 단단하고 정교해진 도구들에 의해 농사가 발달하게 되어서 부족의 우두머리가 생기게 되었죠. 고인돌과 유물들을 통해 이 시기에 많은 부족들이 생기고 또 나라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 기원전 2333년 한반도에 고조선이라는 첫 번째 나라가 생깁니다. 바로 단군 신화가 등장하는 고조선이죠. 잠깐 단군 신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죠. 환웅은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 먹으라고 했어요. 호랑이는 얼마 참지 못해 도망가고 곰은 끝까지 견뎌내었어요. 100일 후 곰은 여인이 되어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죠. 신화 속에 어떤 생물이 나왔나요? 곰과 호랑이, 쑥과 마늘이 등장했네요. 우리나라에는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이 신화 속 생물 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 많았던 개체수가 줄어들어 지금은 종보건센터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생물이에요. 호랑이는요? 호랑이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죠.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으로 포획된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그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상이 곰과 사람의 아들인가요? 제가 단군 신화라고 했었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성시하는 이야기, 즉 사실이 아닌 은유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화 속 곰과 호랑이는 사실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며 살아온 부족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지배자들이 지배력을 갖거나 강화하기 위해 신비함을 보탠 이야기죠.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 단군 신화 속에 곰과 호랑이가 있었네요. 삼국시대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원전 57년 신라, 27년 고구려, 18년 백제 세 나라가 세워져 함께한 시기를 삼국시대라 합니다. 이 세 나라 중 고구려와 신라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고구려 무용총입니다. 중국 둥베이, 지린성에 위치한 고구려의 고분이죠.
이곳의 벽에 춤을 추는 벽화, 즉 무용도가 발견되어 무용총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용총에는 또 다른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렵도, 즉 사냥을 하는 고구려인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수렵도에는 산과 호랑이, 사슴, 말을 탄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4세기경 고구려 시대의 생물들이 모습이 생생하게 나와 있었네요. 이번엔 신라의 천마총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주에 있는 천마총, 왜 천마총일까요? 네, 맞습니다. 천마, 즉 말이 그려진 그림인 천마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천마도에는 그림 속 말 외에도 다른 생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작나무입니다. 천마도에 그려진 채아파는 자작나무 껍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5세기경 자작나무의 흔적을 역사 속에서 찾았네요. 추위에 강하고 밝은 회색의 수필을 가진 자작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군집된 모습이 아름다워 최근 숲으로 여러 곳에 식재된 자작나무는 약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라시대엔 그림을 그리는 화판으로 사용되기도 했군요. 백제의 역사 속엔 어떤 생물이 있을까요? 우와! 이 아름다운 유물은 무엇인가요? 백제 금동대학로입니다. 국보 제287호로 지정된 백제 금동대학로는 그야말로 생태계의 집합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산과 바위, 호수, 식물과 동물, 사람까지 61.8cm의 그 시대의 자연이 가득합니다. 생물을 자세히 찾아볼까요? 공황과 용 같은 상상 속의 동물이나 호랑이와 사슴, 물고기와 연꽃까지 정교하게 새겨져 있네요. 불교에서 향을 피울 때 쓰는 향로인 백제 금동대학로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모습 덕분에 백제시대의 생물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네요. 이번엔 역사 속 조금 억울한 생물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고려시대의 낙타, 조선시대의 코끼리인데요. 먼저 942년 고려로 가볼까요? 고려 태조는 다른 나라에서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 아래 굶겨 죽이라 하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낙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삼국시대를 지나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란이라는 나라가 발해를 멸망시켜버리죠. 고려의 왕에게 저를 선물한 나라가 바로 그 거란이랍니다. 정말 억울해요. 네, 사실 발해가 멸망하여 발해인들의 일부가 고려로 오게 되었죠.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고려의 왕 태조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아프리카나 아시아가 고향인 낙타는 멀리 고려까지 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군요. 여기 또 억울한 생물이 있습니다. 조선의 코끼리인데요. 1412년 태종 때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에서 보낸 코끼리 한 마리가 선물로 오게 됩니다. 코끼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이죠. 이렇게 큰 코끼리를 처음 본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우라는 사람이 코끼리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코끼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를 놀렸어요. 침을 뱉고 괴롭혔다고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사고가 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코끼리를 사형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외교 관계를 고려해 전라도 장도라는 섬으로 귀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섬으로 보내진 코끼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섬 사람들의 말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억울한 생물, 낙타와 코끼리였습니다. 잠깐! 조선 태종 때 유명한 역사 속 생물이 또 있다고요?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1413년 왕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다 거북선이 외선으로 꾸민 배와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북선이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말인가요? 1592년 이순신 장군의 난중위기에 거북선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생물인지 눈치채셨나요? 거북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거북선입니다. 어떤 거북이를 보고 맞는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판자를 덮고 판자 위에 십자 모양의 작은 길을 내어서 사람들이 위로 다닐 수 있게 했다. 나머지는 모두 칼과 송곳을 꽂아서 사방으로 발붙일 곳 없었다. 앞에는 용머리를 만들고 입내는 총구멍을 만들고 뒤내는 거북꼬리를 만들었다. 모양이 거북의 모습과 같아서 이름을 귀서, 즉 거북선이라 했다. 우리나라의 거북이 하면 남생이가 떠오르네요. 하천과 호수에 서식하는 파충류 남생이는 현재 외래종과의 경쟁, 약재로서의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영감을 준 거북이,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겠네요. 한국사로 알아본 재밌는 생물 이야기 어땠나요? 역사책 속에는 더 많은 생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번 주말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역사 속 생물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만나요.